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즘 중국의 온라인에 재밌는 글이 하나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인들과 각종 논쟁이 붙었을 때 다음과 같이 말을 하라는 일종의 매뉴얼 같은 글인데요. 재밌는 사실은 중국 네티즌들이 온라인상에서 우리와 정치, 외교, 역사 등 각 분야에서 논쟁이 붙었을 때 그들이 내세우는 주장들이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글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방적인 그들의 주장이므로 논리도 부족하고 사실에 맞지도 않는 글들이 있습니다. 그럼 먼저 그들이 말하는 35가지 주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 왜 과거 군사적 침략을 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조공을 바친 속국의 사실을 부정하는가? 2. 태극 문양과 팔계를 도용하여 태극기에 사용하였는데 중국 사람들의 동의를 얻었나? 3. 지금 사용하는 언어에 한자를 쓰고 있는데 중국인들의 허가를 얻었나? 4. 중화민국의 민국을 도용하고 있는데 중화민국이 알렸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자는 36년간 식민지배를 받은 대일본 제국의 대자를 베낀 것인데 일본이 승인한 것인가? 5.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 헌법은 1948년 남경에서 제정된 중화민국 헌법을 베낀 것인데 인정할 수 있는가? 6.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워 기술이나 성공 경험 등을 일본으로부터 배워 오늘날의 성장을 이루는데 그런 부분들을 왜 부정하는가? 7.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 상해와 중병에서 설립되어 오늘날 독립을 이루는데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중국에 감사함을 표한 적이 있는가? 8. 원산지가 중국인 목근화를 무궁화로 바꿔서 국화로 사용하고 있는데 한국의 사전에서는 아직도 근화로 부르는 것을 아는가? 9. 국가에 등장하는 백두산은 장백산으로 중국의 영토에 있는 산인데 중국인들에게 언제 말하고 수정해서 쓰고 있는가? 10. 한국어 단어 중에 한자어로 된 멸공, 적폐, 무장공비, 검거, 공산당 간첩 등의 단어를 사용하며 반공교육을 진행하는데 이런 교육정책에 대해 반성한 적이 있는가? 11. 해방 후 화교들을 겨냥해 외국인 재산 제한법을 시행하여 대부분 화교들이 음식점 같은 일만 하게 됐으며 집을 살 때도 한국인 부인 명의로 사게 만드는 등 이런 악법으로 인해 많은 화교들이 다른 국가로 떠나고 현재는 2만 정도의 화교만 남았는데 이에 대해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가? 12. 해방 후 극단적인 한글 전형론을 시행하고 한자를 폐기하는 정책을 펼쳐 현재는 신문의 일부 제목이나 기업의 공문서 등에서만 한자를 볼 수 있게 됐으며 북한은 아예 한자 자체를 폐기했는데 뼛속 깊이 중국을 싫어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는가? 13. 1960년 한국의 고위급 관료가 누차 대만을 방문해 대만의 경제 경험을 배웠으며 1966년 박정희는 타이베이에 와서 장개석을 만나고 대만 경제 경험을 배웠으며 당시 형제의 나라라 칭하며 대만을 형으로 삼고 자신이 동생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가? 14. 서울의 원래 중국어 단어는 한성인데 2005년 1월 19일 당시 서울시장이던 이명박이 마음대로 회의를 열어 이 단어를 서울의 발음을 본떠 쇼월로 수정했으며 이를 강압적으로 중국 축으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했는데 이런 야만적인 행태에 대해 만족하는가? 15.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당시 한국을 7,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이라 홍보하다 슬그머니 6,000년의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바꿔 홍보했는데 너희들의 시조 즉 동이족의 시조가 중국이며 이 중국조차도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자신의 할아버지보다 역사가 길다고 주장하는가? 16. 19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서 많은 국가의 선수들이 부당한 판정을 받았으며 이는 한국이 자신들의 민족주의를 선양하고자 주변국들과의 우위를 저버린 것인데 이를 기억하고 있는가? 17.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수교하기 전에 43년간 왕래하던 대만에게는 그 어떠한 구두나 문서를 통한 고지가 없이 일방적으로 당교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 이러한 당교의 방식은 매우 극악하며 신의를 저버린 행동으로 이는 고려인들의 변덕이 심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으로 오늘날 많은 대만 동포들이 이에 한국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18. 요즘도 한국을 방문하는 중국인들에게 현대를 아느냐 삼성을 아느냐 중국에도 63빌딩 같은 건물이 있느냐고 묻는데 이게 얼마나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말인지 알고 있는가? 19. 한국의 김치는 중국의 냉채의 일종에 해당하는데 김치라는 것은 모든 인류가 해먹는 음식으로 사천의 파오차이, 베트남과 미얀마의 절인 김치, 서양의 오이 피클 등 김치의 종류가 많다. 김치가 한국인들의 특허인가? 20. 너희들의 극단적인 민족주의는 1995년 중앙박물관으로 사용했던 유럽식 건물을 전 조선총독부 건물이었다는 이유로 철거해버려 역사학자들과 건축학자들을 놀래켰는데 이러한 역사적인 건물을 교육적인 소재로 사용하여 철거해버리는 행위를 대국인 중국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1번 1996년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이 5개 직할시를 광역시로 바꿨는데 그 이유를 알아보니 직할시가 중국어라서 바꾼 것이었다. 한국어의 65%가 중국의 한자에서 온 것을 소국인 한국은 알고 있는가? 22. 중국 북경, 청도, 천진, 상해, 타이베이는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거주하는 것인데 그곳의 시민들은 한국인들의 학습을 잘 알고 있다. 김치를 마구 먹어대서 그 발효 냄새가 사방에 풍겨 지역 주민들을 힘들게 만들며 주변인들의 감정 따위는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시험때가 되면 중국 학생들에게 밥을 사주고 시험지를 보여달라 하고 돈을 줘서 논문을 대신 쓰게 만들고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 되면 선물을 사서 교수들에게 보내고 큰 소리를 내며 술을 마시고 거리에서 싸움을 일삼는 등 그런 악습을 고칠 생각은 없는가? 23. 너희는 왜 그렇게 주변국의 영토를 침범하고 주변국의 명칭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것을 좋아하는가? 장백산과 천지는 본래 중국 영토의 것이다. 또한 농민들을 몰래 국경지역으로 이주시켜 중국 동북쪽으로 와서 토지와 영토를 사적으로 침범하고 이를 개척정신이라 선전하는데 이를 아는가? 24. 중국에게 지도상에 일본해를 동해로 고쳐달라 계속 요구하는데 이는 헛소리에 불과하다. 일본해라는 것은 지리적인 위치상 습관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것이지 그것이 일본의 바다를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5. 1960년부터 부르던 황해를 슬며시 서해로 바꿔 사용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대부분의 한국 지도나 교과서에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헛수고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황해의 영문명은 옐로우시라고 되어 있으니 황해는 영원히 황해이다. 26. 서울의 한성을 음을 따서 쇼월로 변경한 이유는 실은 한성의 한자가 싫어서 바꾼 것이다. 그렇다면 왜 한양대학, 북한산, 한강, 한라산은 바꾸지 않는 것인가? 27. 중국에서 배워간 중국의 전통 한니를 20-30년 전부터 슬그머니 의미 같은 한자 한으로 바꿔서 한니를 한니로 사용하고 있는데 정말 수치스러움을 모르는가? 28. 분명히 중국 혈통인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한족과 선을 그으려고 한다. 고대 동이족의 후손이니 몽고 유목민의 후손이니 하는데 사실 너희는 중화민족의 한 가지에 불과하며 조선민족은 고대 반도에 살던 동이부락이 한인, 외인 그리고 동북 소수민족들을 흡수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오늘날의 조선족들도 중화민족의 일원이 아닌가? 조상의 근원을 잇고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가? 29. 너희가 말하는 한국어 즉 훈민정음이 중국의 한자 창조 원리를 모방한 것을 알고 있는가? 하지만 세종대왕이 발명했다고 선전하는데 한글이 버머와 몽고 문자를 참고했다는 것을 소수의 학자들은 알고 있지만 쉬쉬하며 은폐하고 있으며 중국이 세로 쓰기를 할 때는 그대로 따라하다. 1950년대 이후 중국이 가로 쓰기로 바꾸니 마찬가지로 따라서 가로로 바꿔 쓰는 것도 알고 있는가? 30. 너희는 오랫동안 역사를 왜곡해왔다. 중국의 화동, 화북, 연해를 고조선 동의의 세력 범위에 넣었으며 중국 동북 삼성과 블라디보스토크와 사할린 일대를 한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당나라 때 발해국을 한국인이 세웠다는 망언을 일삼으며 공공연하게 발해사를 한국의 역사로 삼아 계승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한무치 행동에 대해 알고 있는가? 31. 개혁 개방 후 30년이 넘는 연구와 중국 동북의 최신 역사 연구의 성과물인 동북공정을 사사건건 반대하고 항의의 표시로 중국의 오성홍기를 불태운 사실을 알고 있는가? 중국의 국기가 너희 고려인들이 태우는 도구인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하고 정치적인 이유가 학술 연구에까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32. 너희들과 접촉을 해본 중국의 동북쪽 동포들은 너희들을 매국노라고 부르는 것을 아는가? 불법으로 압록강을 건너와서 영토를 개간하고 경찰이라는 핑계를 두고 중국 인민들을 진압봉으로 구타하는 등 이런 사례가 부지기수인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는가? 33. 허구한 날 한국의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좋다. 중국의 지하철은 별거 아니다며 비교를 하고 북경의 지하철 시스템은 한국의 것을 그대로 배웠다고 하며 심지어는 중국의 발전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여전히 한국과는 20년 이상 차이가 난다는 등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서 중국은 왜 오는가? 34. 한국에서 생활을 해본 중국인들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한국인들은 늘 중국인은 싫지 않는다 말하고 근데 중국의 빈곤함을 무시하고 중국이 분열되는 것을 원하는데 이는 한국 사회의 공통된 가치관이며 집단의식인데 이렇게 이웃국을 더럽히는 것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마지막입니다. 35. 한국은 정치, 군사, 문화, 역사, 여론, 과학 등 전 영역이 마치 하나의 암묵적인 룰처럼 중국을 계속 공격하며 중국 사회와 싸우고 있는데 이게 중국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것을 아는가? 저는 중국인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는 충분히 우호적으로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착한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이용하는 중국 공산당과 그들의 선전을 무조건적으로 믿고 과격하고 교양 없이 남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싫을 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